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뇌세포에 4차 산업혁명과 AI의 핵심 뼈대를 완벽하게 각인시켜 드릴 정용도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쉴 새 없이 폭풍처럼 몰아쳤던 우리의 여정, 다들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힙니다 라며 좌절하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고개 드십시오. 오늘 8주차 1차 시에서는 학교에서 공식 제공한 대망의 중간고사 대비 문제, 은행 출처를 바탕으로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1주차부터 7주차의 핵심 개념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완벽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들에 담긴 흐름만 완벽하게 씹어먹으면 여러분의 중간고사 만점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들 삼색 볼펜과 형광펜 꽉 쥐시고 집중력 최대치로 끌어올리십시오. 지금 바로 거침없이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은행에서 비중 있게 다루며 서막을 여는 1주차 핵심, 바로 학습윤리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나 글을 출처 없이 훔쳐서 내 것인 양 속이면 뭡니까? 네, 바로 표절입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실험 데이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창조하는 행위는요? 이건 위조입니다. 있는 데이터를 내 입맛대로 슬쩍 고치는 변조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 구분은 단골 기출입니다. 그리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처음 선언한 사람, 단답형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3대 특징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얽히는 초연결성,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초지능화, 그리고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입니다. 보기 지문의 대량 생산이 나오면 그건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니 사지선다 함정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2주차로 거침없이 넘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의 두뇌인 AI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집어삼키고 돈을 벌어다 주는지, 그 승자 독식의 마법 고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데이터에서 AI로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견고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여기서 단답형 문제 하나 발사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뭐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를 정제해야 쓸모가 있듯 데이터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뜻이죠. 이 새로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민간 빅테크 주도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14억 인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쥔 국가 주도로 무섭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강점은 쥐고 있지만 기초 알고리즘 원천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앓고 있죠. 이 국가별 뚜렷한 전략과 강약점 비교 포인트, 문제은행의 떡하니 사지선다로 들어있으니 완벽히 숙지하십시오. 자, 3주차는 AI의 롤러코스터 같았던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1950년 기계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혹독한 두 번의 AI 겨울을 거치며 쓰디쓴 좌절을 맛보았죠. 특히 인간이 모든 규칙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코딩해주던 전문가 시스템 방식은 현실의 복잡한 변수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AI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3대 엔진이 폭발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탄생시키며
AI의 배를 불려준 압도적인 빅데이터의 축적. 둘째, 방대한 미적분 연산을 동시에 순식간에 싹 처리해주는 완벽한 하드웨어의 혁명, GPU. 셋째,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진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어 오늘날 알파고와 챗GPT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AI의 능력치에 따라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는 레벨 테스트 또한 문제 은행의 킬러 문항 중 하나입니다. 바둑만 기가 막히게 두는 알파고나 여러분 얼굴만 기막히게 알아보는 안면인식, AI처럼 특정 작업만 잘하는 녀석들을 묶어서 무엇이라 부를까요?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상용화 AI가 속해 있는 이 단계, 바로 약한 AI, 나로 AI입니다. 이를 넘어서서 인간과 똑같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올라운더를 강한 AI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단답형 1순위 문제 갑니다.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초월하여 신의 영역에 도달해 스스로 무한 진화하는 AI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의 손끝에서 정답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바로 초지능 슈퍼 AI입니다. 이 세 단계의 명확한 정의와 차이점을 묻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지에 떡하니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4주차 21세기의 새로운 원자재인 빅데이터의 핏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기본 3V의 특성이 무엇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크기인 볼륨, 실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속도의 멜로시티,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을 뜻하는 바라이어티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현대에는 가짜를 걸러내는 데이터의 신뢰성인 모라시티와 궁극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경제적 밸류 가치가 더해져 OV의 시대가 완성됩니다. 문제 은행을 보면 기본 3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사지선다로 물어본 뒤 밸류를 오답 함정으로 파놓은 문제가 있으니 아주 예리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엑셀표처럼 예쁘게 틀에 맞춰진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카톡 대화, 유튜브 영상, 인스타 사진처럼 정해진 규격이 아예 없는 데이터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네, 전체 빅데이터 폭발의 주범이자 80%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사지선다형의 단골 정답입니다. 자, 5주차입니다. 이 억소리 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도대체 창고에 어떻게 긁어 모을까요? 수집 마법의 3대장 매칭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째, 쉴 새 없이 인터넷이라는 거미줄 위를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싹쓸이하는 기술은 웹크롤링입니다. 단,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남의 집 문을 따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터넷 매너 규약 파일이 있죠? 바로 로아 버전 txt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남의 서버를 해킹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데이터를 주문하고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메뉴판 기술은 무엇일까요? 영어 약자 3글자. 네, 바로 API입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현실, 세상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스로 온도나 맥박 등의 물리적 정보를 빨아들이는 감각기관 기술은요, 바로 사물인터넷 IoT입니다. 이 세 가지 수집 기술의 비유적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미와 센서로 긁어모은 데이터를 창고에서 열어보니 텅 빈 결측치와 체온 136도 같은 기가 막힌 이상치 에러가 가득합니다. 이 흙 묻은 감자 같은 원시 데이터를 다듬고 씻어내는 뼈 깎는 막노동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만약 이 씻는 전처리를 대충 하고 오물투성이 쓰레기 데이터를 AI에게 밥으로 먹이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불변의 진리, 기야후, 가비진, 가비진,
가인 가 법칙이 잔혹하게 발동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끔찍한 쓰레기 결과가 그대로 출력된다는 뜻이죠. 또한 과거 아마존 AI 면접관 사태처럼 특정 인종이나 성별로 치우친 썩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데이터 편향이라고 부릅니까? 문제은행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의 핵심을 묻는 최상위 중요도의 개념들이니 완벽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계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마법 6주차 머신러닝입니다. 과거의 낡은 프로그래밍 방식은 인간 개발자가 만약 A면 B를 해라 라는 IFTHEN 규칙을 수만 개의 일일 타이핑해서 기계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데이터로부터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결과만 블랙박스에 툭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그 데이터 속에 감춰진 복잡한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발굴해내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중간고사 문제 은행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통적 프로그래밍과 이 머신러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묻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특징과 패턴을 찾아낸다는 문구가 바로 오답을 가르는 정답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텅 빈 백지 상태의 기계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천재로 거듭날까요? 이 3대장 학습법은 시험 출제율 무조건 100%입니다. 첫째, 문제와 정답지 레이블을 친절하게 짝지어 던져주는 족집게과의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특히 내일의 아파트 집값이나 주식 가격처럼 연속된 숫자를 족집게처럼 맞히는 미션을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둘째, 정답지 하나 없이 방대한 데이터만 툭 던져주면 기계가 스스로 얘네끼리 비슷하네 하고 묶어내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마트 고객을 성향별로 깔끔하게 묶어내는 군집화, 클러스터링과 문제은행에서 사랑하는 단골 정답입니다. 셋째, 알파고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수백만 번의 피튀기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상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행동을 찾는 당근과 채찍 훈련법,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각 학습법의 사례와 정의를 엇갈리게 매칭해 놓은 함정 문제를 꼭 훈련하고 넘어가십시오. 마침내 인류 지능의 혁명을 완성한 7주차 대망의 딥러닝입니다. 수많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뇌 속 신경세포 연결 구조를 수학적으로 소름 돋게 모방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아주 작은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단답형으로도 손색이 없는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이 미세한 퍼셉트론들이 수억 개 모여서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입력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를 깎는 마법의 계산을 수행하는 은닉층, 그리고 최종 결론을 뱉는 출력층의 3단계 샌드위치를 구성합니다. 특히 이 은닉층, 히든 레이어,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딥러닝 모델은 단순한 선과 윤곽에서 시작해 복잡한 사람의 얼굴 전체를 스스로 조립해내는 경이로운 특징, 추출의 기적을 선보입니다. 문제은행 지문에서 은닉층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고난도 지문, 절대 놓치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딥러닝을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스스로 진화하는 괴물로 만들어낸 1등 공신, 문제은행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상상에 랭크된 녀석입니다. 기계가 당당하게 결론을 뱉어냈는데 채점관이 들이민 정답과 비교해보니 오차가 컸을 때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력층에서 다시 출발점인 입력층 쪽으로 거꾸로 돌아가며 미분이라는 수학을 통해 수십억 개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깎고 수정하는 기계의 처절한 오답 노트 알고리즘. 영어로는 백프로페게이션, 우리말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역전파입니다. 이 역전파를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미친 듯이 돌리며 오차를 0으로 무한히 깎아내리는 혹독한 수학적 등반이 딥러닝 학습의 진짜 본질입니다. 단답형
두 번이나 사지선다 보기에 완벽히 세팅될 영순위 키워드입니다. 은닉층을 어떤 모양으로 쌓느냐에 따라 AI의 치명적인 특기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신경망 구조, 비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첫째, 마치 돋보기 필터로 도장을 쾅쾅 찍어내듯 이미지의 질감과 윤곽이라는 공간적 특징을 귀신같이 쫙 뽑아내는 시각 정보 처리의 절대 제왕.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나 의료 엑스레이 영상 분석에 무조건 쓰이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CNN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둘째, 데이터가 한번 계산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루프를 통해 과거의 정보를 꽉 기억하고 문장이나 시계열 센서 데이터의 깊은 맥락을 파악하는 신경망. 건망증을 극복하고 시간에 맞서 싸우는 이 신경망은 바로 RNN 순환 신경망입니다. 지문에 사진이 나오면 CNN, 맥락이나 시간, 센서 흐름이 나오면 RNN. 이 단순 명료한 공식을 뇌리에 완벽히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RNN이 순서대로 읽느라 속도가 턱없이 느려지던 병목 현상을 완벽하게 박살내며 2017년 구글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전설적 논문에서 등장한 기술. 문장이나 데이터 전체를 한 방에 쫙 펼쳐놓고 병렬로 동시에 씹어먹으며 오늘날 챗 GPT의 가장 완벽한 심장이 된 궁극의 알고리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딥러닝 기술들은 책상 앞을 넘어 여러분의 생생한 전공 현장도 갈아엎고 있죠. 특히 항공 모빌리티나 로봇공학 분야에서 거대한 기계의 진동이나 센서의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모터나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미리 붕괴 패턴을 예측해서 싹 수리해버리는 혁신 기술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네, 바로 예지정비, 즉 프레딕티브 메인텐넌스입니다. 이것도 문제, 은행 단답형 최상위 난이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치명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거대한 이론적 뼈대를 모두 세워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차 역량평가, 즉 중간고사 실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지에 명시된 대로 이번 시험은 각 학과별 대면 시험으로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출제 비율을 말씀드리면 사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와 단답형 2문제를 합쳐 총 22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과별로 전공 융합 특성에 맞추어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출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금 정리한 뼈대 위에 여러분 전공의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 얹을지 고민해야 완벽한 만점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완벽하게 다졌으니 이제 여러분의 두뇌를 실전 모드로 완전히 세팅하여 제가 준비한 문제 은행의 핵심 기출 지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부하며 완벽한 정답의 감각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앞서 각 학과별 역량평가 출제 방식과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거대한 뼈대 요약을 모두 마쳤으니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여러분의 시험지를 완벽하게 뚫어버릴 실전 문제 풀이 특강으로 강력하게 진격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교묘하게 꼬여있는 사지선다형 시험지 지문을 마주하면 순식간에 함정에 빠져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공식 제공한 중간고사 대비 문제 은행에 수록된 핵심 문제들, 그 중에서도 난이도 중중부터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최고 난이도 상상에 이르는 킬러 문항들을 저와 함께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출제위원인 교수님들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을 낚으려고 매력적인 오답 함정을 파놓았는지 그 출제의 민낯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모두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시고 형광펜 장전하십시오. 지금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원하게 박살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의 지문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연구자가 데이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학습윤리 위반 행위는 무엇인가? 보기 한 번 위조, 두 번 변조, 세 번 표절, 네 번 중복 게재. 여러분, 여기서 한번 위조를 고르신 분들은 당장 반성하셔야 합니다. 없는 데이터를 마치 창조주처럼 완벽하게 지어내는 마술은 위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입맛대로 슬쩍 고치고 누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주저없이 두 번 변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몸풀기 문제 하나 더 얹어볼까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최초로 공식 제시한 인물은 누구인가? 보기 지문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샘 알트만 같은 아주 매력적이고 트렌디한 오답들이 여러분을 강렬하게 유혹하겠지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이 두 문제는 눈 감고도 3초 만에 찍고 넘어가야 하는 기본 난이도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쉴 새 없이 넘어갑니다. 빅데이터의 OV 특성 중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보기 한번 veracity, 2번 value, 3번 variability, 4번 variety. 여러분, 기본 3V인 크기, 속도, 다양성을 넘어서 확장된 OV 개념에서 학생들이 스펠링 때문에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가짜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진짜 품질. 정답은 바로 한번 veracity, 신뢰성입니다. 보기 두 번 밸류는 결국 기업 통장에 꽂히는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하고, 네 번 variety는 형태의 다양성을 뜻하니 절대 낚이지 마십시오. 자매품 기출문제도 하나 바로 보겠습니다. 사진, 유튜브 영상, SNS 카카오톡 텍스트처럼 정해진 엑셀 규격이나 틀이 아예 없는 데이터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거저주는 문제죠. 전체 데이터의 무려 80%를 차지하며 빅데이터 폭발의 진짜 주범인 녀석. 정답은 3번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념은 지문을 읽자마자 반사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난이도를 살짝 높여서 중상 문제로 진입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십시오. 빅데이터 수집 기술 중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시스템 간에 공식적으로 약속된 디지털 메뉴판 역할을 하는 것은? 보기 한번 웹 크롤링, 2번 API, 3번 IoT 센서, 4번 로그 수집. 자, 인터넷 웹페이지를 디지털 거미처럼 돌아다니며 무식하게 다 긁어오는 기술은 한번 크롤링이죠. 하지만 문제 지문에 분명히 합법적 규격, 공식적인 메뉴판이라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키워드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2번 API를 정답으로 꽂으셔야 합니다. 만약 출제자가 크롤링을 문제로 내고 싶다면 지문에 반드시 저작권 준수를 위해 웹사이트에 대문에 걸어둔 로봇 배제 표준 파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세트로 달아놓을 겁니다. 이럴 때 정답은 뭘까요? 네, 바로 robots.txt 파일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아주 사랑하는 단골 오답 매칭 구조이니 완벽하게 대비하십시오. 계속해서 최상위 난이도로 둔갑하여 출제되기 가장 좋은 데이터 품질과 윤리 문제입니다. AI 학습에서 garbage in, garbage out, GIGO 법칙이 강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는 무엇인가? 보기 한번 알고리즘의 복잡성 향상, 2번 데이터 수집의 실시간 속도 증가, 3번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전처리의 중요성, 4번 하드웨어 성능의 한계. 여러분, 아무리 구글이 만든 천재적인 딥러닝 모델이라도 썩은 감자를 넣으면 썩은 요리가 나옵니다.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3번입니다. 과거 아마존의 AI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를 무조건 서류에서 광탈시켰던 치명적인 대참사 기억나시죠? 이를 전문 용어로 묻는 꼬리표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에 포함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을 AI가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정답은 데이터 편향입니다. 이 GIGO 법칙과 데이터 편향은 무조건 한 세트로 꽁꽁 묶어서 여러분의 뇌세포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 머신러닝의 3대 학습법 응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머신러닝 학습 방식 중 정답 레이블, 이 아예 없는 원시 데이터를 주어 기계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 클러스터링 하는 방식은, 만약 정답이 떡하니 주어지는 친절한 족집게 과외라면 지도학습이겠죠. 하지만 지문에서 정답지 없이 알아서 묶어봐라고 했습니다. 마트 고객을 성향별로 묶어내는 방식, 정답은 당연히 2번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행동을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은 슈퍼마리오 게임이나 알파고처럼 당근과 채찍으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아법의 기법. 이럴 땐 주저없이 3번 강화학습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각 학습법의 핵심 키워드 정답 유무 보상을 직관적으로 낚아채는 연습을 하십시오. 난이도 상상 문제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줄을 꽉 잡아야 할 딥러닝 파트입니다. 인간의 뇌 속 신경세포 연결 구조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모방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보기에 은닉층, 레이어, 노드 같은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오겠지만 뇌신경을 복사한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실전 프리 특강의 최고 하이라이트 문제, 화면 뚫어지게 보십시오.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정답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출력층에서 다시 입력층 쪽으로 거꾸로 돌아가며 수십억 개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수정하는 알고리즘은 기계가 밤새워 쓰는 저절한 오답 노트. 데이터가 앞으로 냅다 직진하는 순전파는 당연히 오답이고요. 정답은 영어로 backpropagation, 바로 역전파입니다. 문제 지문 속에 오차, 거꾸로 역방향, 가중치 수정, 이 3단어가 빛나는 순간 무조건 역전파를 향해 마우스나 펜을 돌격시키십시오. 수많은 수강생들이 시험장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마의 구간, 바로 신경망 구조 네트워크 아키텍처 비교 문제입니다. 시각정보, 즉 이미지와 영상 처리에 절대적으로 특화되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눈이 되거나 의료 엑스레이 영상 판독의 핵심으로 쓰이는 신경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돋보기 필터로 도장을 쾅쾅 찍어내며 눈, 코, 입의 공간을 융합하고 분석하는 녀석. 정답은 시각 마스터 CNN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반대로 지문이 이렇게 꼬여서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시계열 센서 값이나 문장 데이터를 처리하며 내부의 순환 고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특징이 있지만, 데이터가 너무 길어지면 옛날 정보를 잊어버리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 신경망은 시간을 다루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루프가 있다? 바로 기억력의 달인 RNN 순환 신경망입니다. 지문에 사진이 나오면 CNN,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 센서 값이 나오면 무조건 RNN, 이 절대 공식을 머릿속에 완벽히 세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변별력을 가르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2017년 구글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RNN의 느린 순차 처리 한계를 박살내고 데이터 전체를 한 번에 병렬 처리하여 오늘날 챗GPT의 완벽한 뇌 구조가 된 모델은, 이 모델 덕분에 생성형 AI의 폭발이 일어났죠. 정답은 너무나도 위대한 이름, 3번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제위원이 뒤통수를 치는 하드웨어 문제를 하나 섞어 놓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초거대 딥러닝 미적분 연산을 단숨에 해치우게 만든 1등 공신으로 단순하지만 수천 개의 동시 병렬 작업의 끝판왕인 하드웨어 장치는 똑똑하지만 혼자 일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단순 코어로 미적분 오답 노트를 갈아치우는 두 번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 컴퓨터 공학적 상식 문제를 틀리시면 저 정영도 정말 서운해서 눈물 날지도 모릅니다. 자, 객관식의 함정은 모두 파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주관식 단답형 이 문제를 100% 맞히기 위한 즉각적 인출 훈련입니다. 스펠링이나 핵심 단어 글자 하나 삐끗하면 점수가 날아갑니다. 제가 지문을 읽으면 0.5초 만에 허공에 대고 정답을 외치십시오. 기계가 인간의 융합적 지능을 완전히 초월하여 신의 영역에 도달해 스스로 무한 진화하는 AI의 최종 단계는 정답, 초지능 또는 슈퍼 AI. 컴퓨터 모니터 밖 현실 세상의 사물들이 와이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스로 온도나 맥박 같은 물리적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감각기관 기술은 정답, 사물 인터넷 또는 IoT.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2016년에 처음 선언한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이름은 정답, 클라우스 슈밥. 단답형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문을 스캔하자마자 키워드가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도록 훈련해 두셔야 완벽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답형 기계적 훈련 계속 갑니다. 절대 숨쉬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AI 과학자들의 전체 분석 시간 중 80%를 뺏어가는 가장 고된 막노동이며 오류투성이인 흙 묻은 감자를 요리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필수 정제 작업은 정답, 데이터 전처리. 기존 엑셀로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양, 폭포수 같은 속도, 그리고 형태가 없는 비정형의 다양성을 지녀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이것은 정답, 빅데이터. 단순히 데이터라고 적어도 정답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글을 출처 표시 없이 몰래 훔쳐와서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제출하는 치명적 윤리 위반 행위는 정답 표절. 이 위대한 키워드들은 단순히 학점 A+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21세기 생성형 AI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평생 뇌리에 박제해 두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답형 특강의 마지막 최상위 고난도 문항입니다. 학과별로 변별력을 날카롭게 가르기 위해 출제위원들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들입니다. 한국 모빌리티나 첨단 스마트 팩토리 설비에서 센서로 수집된 미세한 진동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계가 물리적으로 고장나기 전에 미리 파손 패턴을 예측하고 수리해버리는 이 혁신 기술은 정답, 예지정비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어텐션 기술을 기반으로 문장 전체의 깊은 맥락을 한 번에 병렬로 파악해내는 현재 생성형 AI 열풍의 진정한 뼈대 신경망은 정답, 트랜스포머. 딥러닝에서 처절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오차를 줄이려 거꾸로 돌아가며 수십억 개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수정하는 알고리즘은 정답, 역전파 또는 백프로패게이션. 이 세 가지 최상급 단어는 우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백지에 적어낼 수 있도록 오늘 밤 빈 노트에 5번씩 정성 들여 써보고 주무십시오. 자, 이로써 문제 은행의 엑기스프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1차 시 마지막 공지사항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팩트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험 문제는 학과별로 전공 특성에 맞춰 완전히 다르게 출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CNN, RNN, 결측치라는 글자만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해서는 1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건간호 계열이라면 엑스레이 망막 사진을 판독하는 CNN 진단 보조나 RNN을 활용한 독거노인 미터기 이상 감지 사례가 지문의 뼈대로 녹아들 것입니다.
스포츠 재활 전공이라면 스크린 카메라의 모션 캡처 AI나 투수의 투구 누적 피로도를 분석해 인대 파열을 짚어내는 시계열 분석이 출제되겠죠. 이처럼 내가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한 이 위대한 AI 기술들이 도대체 우리 학과 현장에 어떤 쓰레기 같은 데이터 원석을 씹어먹고 어떻게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그 강력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학점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피 튀기는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 영혼을 갈아 넣어 강조해온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주십시오. 우리가 밤잠을 줄여가며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딥러닝 신경망과 가중치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는 절대 하얀 모니터에 파이썬 코드를 에러 없이 쳐내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빛나는 전공 분야의 날카로운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과연 이 꽉 막힌 현장의 문제 상황에 어떤 위대한 AI 기술을 가져다 붙이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진정한 마이스트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떨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단어 암기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졸업 후 현장에서 AI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지휘할지 첫 스케치를 해보는 아주 짜릿한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고 거침없이 정답을 찍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8주차 영양평가 대비 마스터 요약 강의와 오늘 EP 말리는 문제, 은행 실전 프리 특강까지 숨막히게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씹어 삼킨 이 30장의 슬라이드는 여러분을 중간고사 고득점이라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안내할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주 최선을 다해 여러분 안에 내된 압도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뒤 홀가분하게 찾아올 9주차부터는 드디어 진짜 재밌는 실전 무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화면 속 챗 GPT를 직접 두드려가며 기계와 대화하는 생성형 AI 실무 프롬프트부터 학과별 맞춤 프로젝트 기획까지 훨씬 더 짜릿하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후반기 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벅찬 중간고사 승전보를 기대하며 저 정영도 교수는 9주차에 더 맑고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